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지해 드린 것과 같이 오늘 수학 연습은 녹화 강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이제 제 패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평소 수업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차피 동영상 녹화 강의로 들으실 거니까 뭐 빠른 부분은 중간중간 알아서 멈춰가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동안 이제 리만 적분이라는 걸 배우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적분을 이제 1차원 공간에서만 적분을 했다면 이제 일반적인 n 공간에서 n차원 공간에서 적분을 하는 방법을 배우셨는데요. 근데 관련 개념들, 그러니까 리만 적분의 정의도 그렇고 관련 개념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이렇게 노트에는 이렇게 적어 놓긴 했지만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만적분의 정의라든지 이런 거는 시험이나 퀴즈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어서요. 그러니까 뭐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뭐 어렵다고 해서 혹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그래도 정의를 어떻게 썼는지 살펴보면 일단은 그 정의 자체를 이제 n차원 상자에서 했었죠. 여기서 상자라는 것은 이제 뭐 첫 번째 좌표가 무엇과 무엇 사이, 그리고 두 번째 좌표가 무엇과 무엇 사이,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마지막 좌표까지 무엇과 무엇 사이 꼴로. 그러니까 1차원에서 했던 그 닫힌 구간, 1차원에서는 닫힌 구간에서 적분을 했잖아요. 그 닫힌 구간에 n차원 일반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n차원 상자에서 적분을 할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2차원이라고 하면 이제 x좌표를 이렇게 잘게 쪼개고 y좌표를 잘게 쪼개가지고 예를 들어 2차원이면 이런 상자가 있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x좌표 축 쪼개고 y좌표 축 쪼개고 이렇게 쪼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각각의 이런 작은 상자들 있잖아요. 이런 상자들에서 그러니까 1차원에서는 수직선 위를 쪼개가지고 각각의 구간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있으면 이 그래프의 높이를 생각해가지고 이 막대들을 생각했잖아요. 혹은 함수의 그래프가 밑으로 음수로 가 있으면 이제 그 부호를 생각해서 막대를 생각하고 이런 막대들의 넓이를 다 더해가지고 적분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n 공간이니까 막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n차원 함수의 n변수 함수면 이제 n 플러스 1차원의 그 부피를 직육면체 부피를 재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런 분할에 의해 나눠진 직육면체에서 그 곳에서의 함수의 인피멈, 즉 인피멈이라는 건 그 최대 하한 혹은 수프리멈, 최소 상한. 왜 이런 걸 생각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게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열린 구간 1에서 3까지에 해당하는 모든 실수들은 최소값도 없고 최대값도 없지만 이거의 인피멈은 1이고 이거의 스프리멈은 3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의 일반화를 생각해서 이게 볼륨이라 써있는 게 밑면의 길이고 얘가 높이에 해당해가지고 이게 인피멈을 했으니까 작은 걸 댔죠. 그러니까 그 n 플러스 1차원 직육면체의 부피를 잴 때 작게 잰 거랑 크게 잰 거 하나씩 나오고 작게 잰 거를 L, F, P라고 하고 크게 잰 거를 U, F, P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항상 L은 작게 잰 거고 U는 크게 잰 거니까 항상 이런 것들이 성립하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는데 근데 얘네 둘의 차이를
원하는 만큼 작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UFP가 더 큰 대상인데 얘네들의 차이를 항상 원하는 만큼, 예를 들어 0.1보다 더 작게 할 수 있냐? 작게 할 수 있고, 0.01보다 작게 할 수 있냐? 그렇고, 뭐 0.0001보다 작게 할 수 있냐? 작게 할 수 있고, 항상 임의의 수보다 더 작게 할 수 있다면 그때 이거를 이 f라는 함수를 적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함수 f의 정의역이 항상 이런 직육면체꼴 n상자 꼴일 이유는 없잖아요. 만약에 이 n상자의 일부에서만 함수가 정의되어 있으면 그 바깥에서는 0이 되도록 함수를 확장해서 적분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항상 그러니까 n상자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더라도 n상자에서 적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 1과 2는 n상자에서 함수를 적분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스텝 3은 임의의 영역에서 함수를 적분할 때 어떻게 하냐는 건데, 임의의 영역에서 함수를 적분을 할 때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만 봐야 되잖아요. 그 영역 밖에서의 함수값은 무시해야 되니까 특성함수라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 여기 특성함수라는 거는 집합 A라는 게 있을 때 A에서만 1의 값을 갖고 A가 아닌 곳에서는 0의 값을 갖는, 그러니까 A에 속하냐 아니냐를 판단해 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함수가 있을 때 함수를 일반적인 영역 A에 적분할 때는 특성함수를 곱해줘 가지고 충분히 큰 상자에서 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그리면 만약에 함수 f가 이런 파란색 영역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빨간색으로 한 A라는 영역에서 적분을 하고 싶어요. 그럼 A 바깥에서는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무시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에다가 카이 A를 곱하는 순간, 원래 이걸 만약에 그래프라고 치면 이 각각의 점에서 함수값이 있고 이 각각의 점에서 함수값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점에서의 함수값은 다 무시해버리고 여기에서의 정보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A 바깥에서는 전부 다 함수값이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A를 포함하는 충분히 큰 아무거나 큐브를 하나 잡아가지고, 뭐지? 왜 그러지? 네. A를 포함한 아무거나 충분히 큰 큐브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 B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때 큐브를 뭘 잡아야 되냐, 그러니까 n차원 상자를 뭘 잡아야 되냐 할 수 있는데, A를 포함하게만 잡으면 뭘 잡더라도 적분값이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A 밖에서는 함수값이 0일 거니까 직관적으로 더 큰 큐브를 이렇게 잡든 간에 뭐 바뀌는 게 없어야 되겠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적분이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당연한 사실이지만 좋은 집합, 부피를 가지는 집합, 즉 좋은 집합에서, 근데 그 좋은 집합이 부피를 가지면서 6개인 닫힌 집합이 있다면 거기에 정의된 연속함수는 적분이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 풀 때 만나는 영역은 대부분 다 좋은 영역이고, 그러니까 부피를 가지는 좋은 영역이고, 그리고 우리는 연속함수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마주치는 모든 경우는 다 함수가 적분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모든 n차원 영역의 부피를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괜찮게 생긴 n차원 영역만 부피를 가지는데, 그때 n차원 여기 6개인 집합 A가 부피를 가지는 것은 그거의 특성함수가 적분 가능한 거하고 동치예요. 그거는 뭐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왜 이런 관점을 생각하냐?
부피라는 것을 적분하는 것을 부피라는 것을 계산하는 것을 함수를 적분하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가끔씩 이런 게 편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피라는 것은 덧셈 뺄셈 뭐 상수곱을 못하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함수로 바꾼 순간 이제 덧셈 뺄셈 상수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로 바꾸면 더 자연스럽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함수로 보는 관점도 중요할 때가 있는데, 사실 뭐 미적분학에서는, 그러니까 1학년 미적분학 수준에서 뭐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사실은 이제 함수 fg가 각각 적분 가능하면 더한 것도 적분 가능하다. 그리고 상수곱한 것도 적분 가능하다. 뭐 이런 성질 존재하고요. 이런 성질 여전히 성립하고요. 그리고 적분의 절대값은 절대값의 적분보다 작다. 뭐 이런 성질도 여전히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꼼꼼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괜히 머리 아프기만 하고. 여러분들이 수학 전공할 거 아니면 이런 거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푸비니 정리요. 푸비니 정리는 이제 뭐 푸비니 정리를 언제 쓸 수 있는 조건을 적어놓긴 했지만, 사실 뭐 조건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떻게 실질적으로 계산하는지만 잘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f를 이렇게 썼거든요. f가 지금 n변수 함수인데, f를 n변수 함수니까 쓰면 f x1, x2 점점 해가지고 원래 xn까지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중간에 제가 끊겠습니다. x k까지 한 묶음으로 끊고, 그 다음에 이제 xk 플러스 1, xk 플러스 2 해가지고 축축 해가지고 xn까지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x1부터 xk까지 k개를 지금 제가 y 벡터라고 편의상 쓸 거고요. 그 다음 뒤에 나머지 부분을 z 벡터라고 제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fx는 fy, z로 이렇게 쪼개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때 함수 f를 적분하는 것은, 함수 f를 적분할 때 어떻게 적분하냐면, 먼저 이런 걸 정의해요. 그러니까 y에 대해서, 각각의 y에 대해서 지금 f가 이렇게 쪼개고 보면 변수가 두 개 있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각각의 y를 고정하면 g에 대한 1변수 함수가 되죠. 그럼 그 g에 대한 1변수 함수, 1변수는 아니죠. n-k 변수 함수인데, 어쨌든 그 n-k만큼의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적분을 한 후에는 g라고 쓸게요. 적분을 한 후에는 이제 g에 대해 적분했으니까 요만큼은 g에 대한 변수는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y에 대한 변수만 남아있죠. 이만큼이. 그래서 이만큼을 다시 y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한다. 그러니까 적분을 두 번 따로따로 하면 이게 사실 처음부터 fx라는 함수를 적분한 것과 같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dxn이라고 쓴 건 노테이션이에요. 뭐 벡터 n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런 건데, 어쨌든 이건 뒤에는 n차원 적분이고 n차원 적분인데, 이거를 k차원 먼저 적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n-k차원 적분, 이렇게 두 번 쪼개서 하는 걸로 적분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게 푸비니 정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미적분학 시간에 배우셨을 게,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가 요렇게 있다 하면 뭐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하고 뭐 Y는 fx라고 한다면, 뭐 여기 C라고 하면, 그러면 이쪽 넓이를 S1이라고 이쪽 넓이 S2라고 하면 A에서 C까지 F를 적분한 거는 S1이고 C에서 B까지 F를 적분한 거는 마이너스 S2죠. 왜냐하면 이쪽은 함수값이 음수이니까. 근데 이게 여전히 그
다변수 함수의 적분에서도 성립한다는 게 그 책에 있는 정리 2.0점인데요. 뭐 자세한 건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여기는 1차원 함수를 적분한 게 2차원 그 좌표 평면에서의 넓이,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였잖아요. 여기는 이제 n차원에서 함수를 적분한 것은 그 n차원에서 함수를 적분한 것은 n 플러스 1차원 부피를 더하고 뺀 거다. 여기서 더하고 빼는 거 기준은, 이게 더하는 거는 이제 함수값이 양수인 부분, 그 부분에 n 플러스 1차원 부피가 되고, 이 뒤에 거는 함수값이 음수인 부분에 n 플러스 1차원 부피가 됩니다. 좀 더 그러니까 그리기 쉽게, 만약에 3차원에 나타내면 이변수 함수를 적분하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뭐가 좋을까요? 그림을 못 그리겠네요. 어쨌든 이게 뭔지 생각해 보시려면 2차원,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를 생각하고 3차원에서 그것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3차원 부피가 그 함수를 적분한 거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 사실을 일반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이 처음 정리가 말하는 바는 부피가 0인 집합은 무시해도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게 부피가 0이다. 그러면 B라는 집합이 부피를 가지는 것과 B 합집합 A라는 집합이 부피를 가지는 것이 동치이다. 그리고 부피도 당연히 같아야 되겠고요. 부피를 앞으로 계속 VOL, 볼륨의 약자로 VOL이라고 쓰면 이렇게 부피를 가진다는 게 서로 동치이고 부피도 같다. 그게 이 정리인데요. 증명은 이제 그 특성함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특성함수의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 이런 포함 관계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아까 위에서 제가 어떤 집합이 부피를 가지는 것은 그것의 특성함수가 적분 가능한 것과 동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이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고, 여기에 양변에 이제 하적분을 취할 수 있죠. 하적분을 취하면 뭐 이렇게 되죠. 하적분을 취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마도 잠깐만요. 네, 뭐 이런 등식이 성립하고, 여기서 얘가 덧셈이 분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배되는 건 아닌데, 근데 뭐 적당히 부등식 정도로는 쪼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상적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상적분의 정의를 생각하면 여기서는 이쪽 부등식으로 쪼갤 수 있어요. 하적분에서는 이쪽 부등식으로 쪼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해보면 그 B가 부피를 가지는 것과 A 합집합 B가 부피를 가지는 게 동치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실은 부피를 가지는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그게 교집합이 없으면 그거 두 개 합집합을 한 것도 부피를 가진다 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증명이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제 교집합이 없으니까 합집합을 한 것의 특성함수는 각각의 특성함수를 더한 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그 A와 B가 적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 말은 이제 왜 이러지? 왜 지우개 안 될까요? 네, 그 말은 이제 A하고 B 각각이 적분 가능하다는 거니까 그러면 더한 함수도 적분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A 합집합 B도,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특성 함수가 적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A 합집합 B가 부피가 존재하고요. 부피는 이제 이건데, 이게 아까 위에서 그 성질이 있었죠? 어딨죠? 알겠죠? 각각의 함수가 적분 가능하면 합한 것도 적분 가능하다, 뭐 이런 성질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4장 2절의 1번. 이게 문제가 어렵긴 한데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 풀이를 자세히 알지 않아도 돼요.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문제인데 한번 보긴 할게요. 문제에서 삼각형은 넓이를 가짐을 보여라 라고 했는데, 넓이를 가진다는 걸 보이려면 이제 정의에 의해서 보이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 그 정리 2.0.2 써가지고 어떤 함수의 적분으로서 나타나는 거면 그게 넓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분이 가능한 함수의 적분으로 나타나면 그게 넓이가 존재하니까.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삼각형이 좌표 평면에 있다면 여기 그림과 같이 생겼을 거예요. 이 그림과 같이 생겼을 텐데 이거를 각 점의 좌표를 가지고 X축, Y축에 수평한 그런 직선들을 마구 그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증명할 거긴 하지만 2차원에서 이런 직선 같은 건 넓이가 0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에 여기서 보였던 성질이 부피가 여기 2차원이니까 넓이가 0인 거는 무시해도 된다. 그게 이 사실이 말하는 거니까 적당히 무시하면 얘네들을 사실 이렇게 쪼개는 거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게 좀 삐져나왔네요. 이렇게 삐져나오게 그리면 안 돼요. 사실 A까지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이런 것들 3개로 쪼개가지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각각이 부피를 가지는 거, 넓이를 가진다는 걸 볼 거예요. 이 각각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쪼개지?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렇게 쪼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래서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 아니지만 일단 핵심은 여기 제가 적어놓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일반적인 임의의 삼각형이 넓이를 가지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그냥 이 특이한 직각삼각형, 두 변이 좌표축에 평행한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얘가 넓이를 가지는 것만 보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꼴에 즉 1차 함수가 빗변이 되는 그런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삼각형의 넓이가 존재하느냐 그걸 증명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정확히 그거죠. 이 넓이는 이 1차 함수의 적분과 같죠. 이 빗변에 해당하는 1차 함수의 적분이 바로 그 삼각형의 넓이죠. 왜냐하면 이
요 정리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존재하냐는 질문은 1차 함수의 적분이 존재하냐, 어디서? 이 1차원 닫힌 구간에서. 이 1차원 닫힌 구간에서 1차 함수의 적분이 존재하냐는 말인데,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 함수니까 적분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의 적분이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 두 가지 사실을 써가지고 열심히 생각을 해보면 이 임의에 삐뚤어져 있을 수도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다각형이 넓이를 가지는가. 근데 다각형이라면 뭐 이렇게 생긴 거죠. 오각형 그려보면. 근데 오각형은 이제 이렇게 쪼갤 수 있죠. 예를 들면 오각형은 삼각형 3개로 쪼갤 수 있는데, 이때 삼각형끼리 겹치는 넓이가 있긴 한데,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는 겹치는 게 선분이니까 선분은 넓이가 0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실로부터 그런 거 무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오각형의 넓이가 존재하냐는 각각의 삼각형이 넓이가 존재하냐는 질문과 동치이고, 그리고 삼각형이 넓이 존재하는 건 방금 보였죠. 그러니까 임의의 다각형이 넓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판이 넓이를 가지냐.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거긴 한데, 어떤 도형이 넓이를 가지냐 마냐에 대한 질문은 얘를 평행이동해서 봐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평행이동한 도형이 넓이를 가지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하고 동치이기 때문에 그 좌표평면의 원판을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중심이 원점이 되도록 그렇게 이동을 한 다음에요. 다음에 이러한 도형, 이 도형이 넓이를 가지는지 마는지 판단해야 되는데, 이걸 또 이 도형과 위에 반원과 아래 반원으로 그렇게 분리하겠습니다. 어차피 겹치는 부분이 요만큼인데, 요만큼은 넓이가 0이니까 무시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각각이 넓이가 존재하는지를 보이면 되는데, 근데 각각의 넓이는 이제 그 위의 정리, 요 정리에 의해서 이러한 연속함수의 닫힌 구간, 여기에서의 적분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풀리고요. 그 다음에 14장 2절의 2번을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이 풀이를 익힐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필수 문제니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좀 오류가 있어요. 문제에 조건을 추가해야 돼요. A가 6이라는 조건을 추가해야 되고, 닫힌 집합이라는 조건을 추가해야 되고, 그리고 A의 부피가 양수라는, 잠깐만, 조건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네요. 플러스 A가 부피를 가짐. 그러니까 A가 부피를 가지고 6A이고 닫힌 집합이고 부피도 양수이다, 이런 조건을 추가한 다음에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이라는 게 평균에 해당하는 평균값과 같은 점이 존재하냐. 그런데 이제 그걸 보이기 위해서 귀류법을 쓸게요.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해서 평균값에 해당하는 점이 없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문제의 구조가 제가 풀이하는 그 풀이의 구조가 귀류법을 2번 써요. 귀류법을 2번 쓰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귀류법 한 번은 여기서 써요. 이게 없다고 하자. 여기서 한 번 썼고, 그 다음에 또 뭔가 가정을 할 건데, 주장은 이거예요. 그러면 평균값보다 작은 함수값을 가지는 점이 존재해야 한다, 이게 주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해서 뭐 귀류법을 썼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중 귀류법이라고 한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평균과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점도 없다고 했었고,
그리고 평균보다 작은 함수값을 가지는 점도 없다고 했으면 그럼 모든 점은 항상 평균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아, 이렇게 했을 때, 음, 그러니까 이러면 모순이 생긴다는 걸 보일 건데, 왜 모순이 생기는 거냐면, 함수값이 평균보다 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란 건 다 진짜 말 그대로 평균이 그러한 건데 항상 평균보다 클 수는 없죠. 예를 들면 평균 키가 170인데 누구나 170cm보다 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말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제를 그러니까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돌아가면 평균값에 해당하는 점이 존재한다는 걸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본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 주장할 거는 그렇게 가정을 했으면 평균보다 작은 P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이제 평균보다 항상 커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이제 보일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적분을 해가지고 적분값이 적분으로 구한 평균값이 얘보다 크다는 걸 보여서 모순임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양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건 쓴 거죠. 부피가 양수이기 때문에 부피가 양수라는 것은 A라는 영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상자들을 여기에 포함된 상자가 적어도 하나 있다는 거죠. 어떤 분할을 했을 때 상자가 여기 몇 개는 포함된다 라는 건데, 그래서 그 상자를 하나 택해서 B라고 하겠습니다. 그 닫힌 상자를 B라고 할 건데, 그럼 B는 닫힌 상자니까 닫힌 6의 영역이니까, 그리고 F는 연속 함수니까 그 F가 B에서 최소값을 가지게 돼요. 최소값 스몰 m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요 두 번째 가정에 의해서 이 스몰 m은 F의 평균값보다 확실히 커야 돼요. 크거나 같다도 아니고 커야 돼요. 이제 그렇게 놓았을 때 뭐 이 과정은 그냥 지루한 과정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뭔 말을 하는 거냐면 평균을 구하려면 이러한 적분을 구해야 되는데, 이러한 적분을 계산해 봤더니 평균값이 원래는 그러니까 이러한 적분을 A의 볼륨으로 나누면 이게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잡은 B라는 영역에서 함수값이 확실히 F의 평균보다 크다는 것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이 좌변이 항상 얘보다 크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순이거든요. 이건 적분값을 그냥 계산해보는 과정이에요. 뭐 관심 있으시면 쭉 따라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귀류법 이후에 주장한 거, 함수값의 평균보다 작은 점이 존재해야 된다. 그게 증명이 된 거죠. 왜냐, 여기서 이게 모순이니까 얘가 보여진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함수값 평균보다 큰 점도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큰 점이 있고 작은 점이 있고 그렇게 하나씩 찾은 건데,
근데 A가 곡선 연결돼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P라는 점이 평균보다 작고 Q라는 점이 평균보다 큰데 이게 둘 다 A에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A가 곡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두 점을 잇는 연속 곡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연속 곡선. 그럼 이제 연속 곡선이니까 이 연속 곡선 위에서만 제한하면 F를 1차원 공간에 정의된 함수처럼 볼 수 있거든요. 1차원 1변수 함수면 이제 사이값 정리를 쓸 수 있죠. 근데 P점에서는 F 평균보다 작고 Q점에서는 F 평균보다 크니까 그 이 사이 어딘가에는 딱 F 평균하고 값이 같아지는 점이 어딘가 있죠.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럼 그 점에서 그 F의 값이 평균의 값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걸 자세히 적어 놓은 게 이 밑에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국 모순이죠. 왜냐 처음에 그런 P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귀류법으로 가정한 게 모순이니까 결국에 원래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명이 됩니다. 문제 구조가 좀 복잡해요. 이거 풀이 구조가 뭐 모순도 두 번이 나오고 뭐 그러죠. 근데 뭐 이 문제를 그렇게 열심히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문제를 14장 2절 7번이 필수 문제인데 문제를 읽어보면 지하철역 A의 각 지점 x, y, z에서 검출된 라돈의 밀도가 h, x, y, z일 때 이 역의 평균 라돈 밀도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네, 저는 이게 왜 필수 연습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h라는 함수의 평균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평균이 이렇게 정의가 되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 3절 1번을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적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 연습 문제 좀 어려울 수 있죠. 이런 거 연습 문제 어려울 수 있고 혹은 적분의 정의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런 거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 그 대신에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을 잘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계속 n변수 함수의 적분을 계산할 텐데 그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푸비니 정리예요. 계속 푸비니 정리를 이용해서 적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푸비니 정리를 할 때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 먼저 적분할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몇몇 문제에서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는지 예를 들어 3차원이라면 x에 대해서 먼저 알지 g에 대해서 먼저 알지 y에 대해서 먼저 알지 이거에 따라서 계산의 난이도가 크게 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를 보면 일단 1번 있죠. 1번을 보면 영역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 뭐 박스죠. 박스에 적분하는 건데 박스 적분은 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배운 게 박스 적분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사실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든 굳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는 적분 쉽잖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다. 저는 뭐 x에 대해서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2번도 역시 적분 영역이 박스이고 함수가 생기고 x하고 y에 대해서 꽤 대칭적으로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적분하든 굳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렇게 하면 됩니다. 3번 문제는 완전히 함수가 그 x, y 자리 바꾸는 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리고 주어진 영역도 대칭이니까 뭐에 대해서 적분을 하든 상관이 없고요. 4번 문제는 좀 유의미해요. 4번에 있는 함수가 대충 스칼라 무시하고 이런 꼴이죠. 이런 꼴인데 혹은 다르게 보면 2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2 마이너스 y제곱인데
얘는 y에 대해서 적분을 먼저 할 수가 없거든요. y에 대해서 보면 앞에 있는 항은 상수이고 앞에 있는 항은 상수이고 뒤에 있는 것만 y에 대한 함수인데 일반적으로 익스포넨셜에 제곱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적분 잘 못하잖아요. 앞에 y가 붙어 있으면 적분할 수 있는데 y가 없이가 이렇게 있으면 적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형태는 y에 대해서 적분을 못하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침 주어진 적분 영역도 사각형이니까 뭐에 대해서 먼저 하든 뭐 부담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적분 될 만한 x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근데 x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기함수죠. 원점 대칭인 함수의 그래프를 적분하는 거니까 바로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14장 3절의 9번을 볼게요. 여기서도 간단한 건 제가 계산 안 짚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면 1, 2, 3, 4, 5, 6번까지는 되게 간단하게 나오죠. 7번을 한번 보면 7번에 주어져 있는 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분의 3을 적분해야 되고, 적분 영역은 어디일까요? 이런 거 이제 적분 영역을 찾는 것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적분 영역을 제가 써보면 dx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dy가 있죠. 얘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이, 먼저 안에 있는 것부터 분석하면 얘가 지금 0에서 y까지, 그러니까 x에 대해 적분하는 건 0에서 y까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y를 1에서 5까지 변화시키면서 하는 거죠. 이거를 y를 바꾸면서 한다는 걸 봤을 때 이게 뭐인지 보시면, 어떻게 이걸 생각하면 되냐면 1하고 5를 선택해요. 1하고 5를 선택하고 각각의 y값마다 각각의 y값 하나 고르면 여기서 이 위에서 x를 0에서 y까지 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y는 x를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y까지 y가 1일 때는 이만큼, 2일 때는 이만큼, 3일 때 이만큼, 4일 때 이만큼, 5일 때 이만큼, 즉 이만큼 제가 색칠한 부분이 적분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적분은 무엇이냐 하면 요 함수를 이 영역에 적분한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푸비니 정리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 사실 x에 대해서 먼저 하나 y에 대해서 먼저 하나 굳이 그렇게 아니죠. 이거는 y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제가 말 실수했네요. 지금 x에 대해서 먼저 하는 거죠. x가 지금 함수에 더 가까운 쪽에 있으니까 x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는 꼴로 이미 있죠. 그래서 이 형태 그대로 이 순서 따라서 적분하면 돼요. 근데 y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는 걸 하려면 좀 귀찮거든요. 예를 들어서 y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하는 걸로 이걸 쓰려면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0부터 1까지는 계속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이게 잘 안 보이죠? 잠깐만요. x가 0부터 1까지에서는 계속 이만큼 적분인데 x가 1에서 5까지는 약간 달라지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y에 대해서 적분을 먼저 하는 형태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0, 1, 1, 5 dy dx, 그러니까 함수는 생각할게요. dy dx 플러스, 그러니까 0에서 1까지는 계속 이건데 근데 1에서 5까지는 지금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쓰면 x에서 5까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야 되거든요. 일단 구간을 나눠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귀찮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분 영역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일단은 뭐 함수가 뭐 어떤 변수부터 먼저 적분하에 따라서 별로 달라질 게 없는 함수다. 그러면 x방향 먼저 적분을 하는 게 더 편해요. 이럴 경우에 y방향 먼저 적분을 하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는 피적분 함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1이니까 얘를 적분할 때는 아크 탄젠트 써서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8번은 그냥 적분하면 되고요. 9번을 한번 볼게요. 9번이 지금 처음에 피적분 함수가 1 빼기 x제곱이 있고 처음에 x에 대해 적분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루트 1 빼기 x제곱을 x에 대해 적분하려고 하면 이제 삼각함수 치환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 싫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적분 영역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적분 영역이 0, 1, y 1, dx, dy인데 이 말은 x를 y부터 1까지 근데 그거를 y를 0부터 1까지 바꿔가면서 이걸 생각해보면 y 0, 1 이거 표시해 주시고 각각의 y 값마다 x가 y부터 1까지니까 그러면 y부터 1까지, y부터 1까지, y부터 1까지, y부터 1까지니까 이만큼이 적분 영역이 되고요. 그래서 이건 x 먼저 적분하는 건데 y 먼저 적분하는 걸로 바꿔주려면 x가 0에서 1까지고 각각의 x마다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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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해주면 되니까 0에서 x까지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준 게 요 식이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바꿔준 이상 이제 피적분 함수를 y에 대해서 먼저 적분해야 되는데 y에 대한 상수죠.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제는 이제 x가 앞에 나왔으니까 루트 1 빼기 x제곱을 적분하기 쉬워지죠. 그래서 적분을 삼각함수 치환 안 하고 훨씬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센스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10번 10번도 지금 피적분 함수가 1 플러스 y 4제곱인데 얘를 생으로 적분하려면 어렵죠. 얘를 생으로 적분하려면 어려운데 마찬가지로 적분 영역을 표시해보면 요런 영역이 돼가지고 이제 변수 바꾸는 거는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쭉 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변수 바꾸면 이렇게 되어서 그래, x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는 거니까 상수함수 적분이 되어서 y 세제곱이 튀어나오고 그러면 이제 얘를 적분을 잘 할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11번도 굉장히 유사한 형태라서 넘어가겠습니다. 12번도 뭐 굉장히 유사하고요. 13번은 그냥 계산하면 되는 것 같고요. 14번도 그러고 16번을 보면요. 16번을 볼 때 사실 이런 형태가 가장 편하죠. A, B, C, D, E, F 뭐 이런 형태의 적분이라면 상자에서의 적분이니까 상자에서 적분은 아까 위에처럼 뭐 이런 영역에 적분할 때 변수 바꾸는 거 하려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상자에서 적분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막 변수 바꿔주면 되죠. 편하게. 그래서 16번은 상자에서 적분이니까 그
적분 변수를 뭐부터 할지 바꿀지 말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주어진 함수 얘를 보면 사실 이 sin x 백악 공식에 의해서 이거기 때문에 y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는 게 편해 보이죠. 그래서 y에 대해서 먼저 적분한 다음에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딱 봐도 함수가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분의 x인데 얘를 y에 대해서 바로 적분하는 거 어렵죠. y에 대해서는 지금 y제곱 플러스 상수분의 1 뭐 그런 꼴에 적분을 하는 건데 이런 꼴에 적분 어려우니까. 근데 x에 대해 적분하려고 하면 바로 적분이 되기 때문에 x에 대해 적분하기 위해서 이 주어진 적분 영역을 관찰하고 주어진 영역을 그려보고 그걸 다시 방향을 바꿔가지고 써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계산을 열심히 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14장 3절에 11번은 이게 필수 연습문, 이거 필수 연습문제죠? 예. 11번 볼게요. 그 11번은 이제 함수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보통 평균이란 거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3개의 대상이 있으면 3개의 평균은 이렇게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게 평균인데요. 이런 거를 이제 일반화해서 어떤 n 공간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평균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것도 개념적으로는 아까는 3개의 점에서만 했는데 이제 n변수 함수에서의 평균은 n차원 공간의 모든 점에서 점을 x라고 한다면 모든 점에서 다 더해가지고 이걸 점의 개수로 나누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n차원에 있는 점의 개수는 무한하니까, 무한하고 심지어 자연수 전체의 개수보다 확실히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그 점을 유한하게 더하는 대신에 각 점에다가 가중치를 줘서 더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어떻게 가중치를 주냐면 그 가중치를 주는 기준이 부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그런 가중치 센스로 생각해보면, 번역해보면 이제 부피분의 f dx가 되는 거죠. 여기서 f가 여기에서 f 더했던 게 여기서 f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중치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 부피, 이게 가중치죠. 가중치. 그리고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f가 없이 1이라는 거를 적분한 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함수의 평균의 정의를 이렇게 하는 이유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잠깐만, 제가 빼먹은 게 없죠? 네.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 1번 주어진 영역이 삼각형이에요. 그럼 평균을 구하려면 부피도 구해야 되고 적분도 구해야 돼요. 근데 부피는 삼각형의 넓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적분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구할 때 어차피 함수가 간단하니까 그냥 뭐 적분 순서 아무렇게나 해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적분을 구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값을 넓이로 나눈 게 평균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이건 주어져 있는 적분 영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적분을 하시려면 어떻게 적분 영역을 구성해야 되냐면요.
만약에 y 방향부터 먼저 적분을 한다고 해볼게요. y 방향 먼저 적분을 할 거면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돼요. x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그리고 y가 지금 이거 직선의 방정식을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x 빼기 1이죠. 그리고 이거 직선의 방정식은 x 플러스 1이죠. 그리고 y부터 dy dx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 dy dx 사이에 함수 dy dx 플러스 이제 0부터 1까지, 그리고 이거 직선의 방정식 x 빼기 1, 이거 직선의 방정식 마이너스 x 플러스 1 함수 dy dx,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계산하는 게 싫고, 또 피적분 함수가 딱 이런 꼴이어서 x 플러스 y에 대한 변수라서 이걸 이용해서 다르게 구할게요. 이건 마치 여기서는 물론 치환적분이라는 논리를 썼는데, 치환적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배우실 내용이긴 한데, 치환적분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좌표축을 여기 별도로 이렇게 잡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좌표축을 잡아가지고 여기가 P, Q가 되도록. 그러니까 원래 있던 좌표계를 반시계 방향으로 45도 회전해가지고 새로운 좌표계를 잡았다고 하면 돼요. 그럼 평균이란 건 사실 벡터의 내분 같은 거라서, 평균은 위치 벡터의 내분 같은 거라서 좌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 바뀔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표 잡는 거에 변하지 않는 양이라서 좌표를 이렇게 다르게 잡아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좌표를 잡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 P, Q 좌표에서 원래 x 플러스 2의 x 플러스 y였던 거는 이제 얘가 2의 루트 2 p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 2 p라는 것을 정사각형에서 적분하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n 상자니까 사실 적분식 쓰기 너무 쉽죠? 이렇게 적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계산하면 2 빼기 2의 마이너스 1의 1승이 나오고요. 이걸 부피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3번은 함수의 그래프로서 영역이 주어졌네요. y는 fx 꼴의 함수의 그래프로 영역이 주어졌으니까 y 방향 적분을 먼저 하는 게 압도적으로 좋겠죠. 그래서 뭐 열심히 계산하면 부피는 뭐 삼각함수에서 요 한도막이 부피가 넓이가 1인 거 알고 계실 거니까 넓이는 2이고, 적분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적분값을 넓이로 나누면 그게 평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주어진 영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고요. 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x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적분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열심히 세워서 계산하면 됩니다. 5번은요. 5번은 사실 지금 이 도넛이 잘린 것 같은 영역에 적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작은 원의 반지름이 1이고 큰 원의 반지름이 루트 2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적분하려면 사실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되게 추잡하긴 하지만 굳이 쓰자면 y 방향으로 먼저 적분을 한다는 가정하에 심지어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2 빼기 x 제곱
마이너스 1 빼기 x제곱 함수 y 먼저 적분 플러스 1 빼기 x제곱 2 빼기 x제곱 함수 자리 그냥 이렇게 쓸게. fx, y fx, y dy. 그러니까 지금 x가 0부터 1까지일 때는 이렇게 한 번 하고 또 이렇게 한 번 해야 되거든요. 또 이 구간조차 딸리니까 이렇게 한 번 하고 이렇게 한 번 해야 돼서 지금 적분 2번 적어둔 거예요. 그 2번 적고 이렇게 하고 dx 적어놓고 플러스 이제 x가 1부터 루트 2까지에는 이제 이게 이렇게 자르면 안 잘리고 그래도 직선 아니 선분 하나로 나오니까 그걸 써주면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x제곱 루트 2 빼기 x제곱 fx, y y 먼저 그리고 x.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야 돼요. 지금 직교 좌표로 적분을 하려면요. 근데 너무 싫잖아요.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그 극좌표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직 안 배웠었을 거지만 그래도 이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결국에 이 영역에서 이렇게 적분해야 되는데 할 거는 이 극좌표 치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적분해야 되는 영역이 이만큼인데 극좌표 치환을 이용해서 이만큼의 영역이 바로 이 R세타 평면에서 여기 직사각형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적분이란 거는 모두 다 더하는 거예요. 어떻게 더하냐면 이 적분 영역이 있을 때 적분 영역이 있는데 적분 영역을 잘게 쪼개가지고 각각의 잘게 쪼갠 부피랑 곱하기 함수값 잘게 쪼갠 부피 곱하기 함수값 이거를 다 더하는 게 적분인데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잘게 쪼갠 게 또 여기에서도 어떻게 잘게 쪼갠 거에 대응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여기 왼쪽에서 잘게 쪼갠 게 이게 1대1 함수니까 극좌표 치환이 1대1 함수니까 정확히 오른쪽에서 어떤 또 모양은 좀 달라지겠지만 여기서도 역시 작은 넓이에 대응이 될 텐데 넓이가 좀 달라지긴 할 거예요. 달라지는 정도가 정확히 이 좌표 변환 함수의 행렬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야코브 행렬식이. 그리고 이 극좌표 치환의 야코브 행렬식은 정확히 R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수가 아닌가 R배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복사해가지고 이것의 부피는 R 곱하기 이것의 부피. 여기서 R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기 좌표축에서 극좌표 좌표축에서 R세타 변수가 있잖아요. 그 변수의 R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 이건데 지금 이 함수인데 이 원판에서 이렇게 그릴까요? 이 꽈배기에서 x제곱이라는 함수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대신에 이제 이거는 x제곱의 값과 쪼갠 넓이를 다 더하는 건데 이만큼의 쪼갠 넓이가 사실 x제곱에다가 R에다가 색깔을 다르게 할까요? 쪼갠 넓이. 근데 여기서 쪼갠 넓이는 이제 여기에 이 쪼갠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즉
요 함수를 적분한 거죠. 극좌표의 입장에서 요 함수를 적분한 거니까 요 함수를 생각해보면 r이고 x는 r 코사인 세타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dr d세타가 된다 라는 게 치환적분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배우실 내용인데,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걸 여기다 적어 놓았고요. 여기다 적어 놓았고, 근데 또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런 형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윗끝 아래끝이 상수 형태이고, 그리고 변수, 그 피적분함수가 변수가 이미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f세타, f세타, gr 이런 꼴이다. 그럼 얘는 단순히 따로따로 계산해서 곱해주면 돼요. 세타 따로 하고 r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 이게 이거랑 똑같거든요. 푸비니 정리해서 전개해보면 이게 똑같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을 해줘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6번은 영역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요. 아까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영역이 저렇게 생겼을 때, 영역이 이렇게 생겼을 때 어느 거 먼저 해야 수고를 덜 수 있는지. 어차피 피적분함수가 아까 그 문제에서 x 플러스 y분의 1이니까 피적분함수는 대칭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든지 그거에 대한 딱히 이득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y에 대해서 먼저 적분하는 게 더 편하겠죠. 적분 구간, 그러니까 경우의 수 나눌 게 더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7번, 8번은 뭐 상자의 적분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을 볼게요. 오늘의 문제 20번은 이제 반공. 여기서 반구라고 안 하고 반공이라고 쓰네요. 속이 차 있어서 그런 것 같네요. 지금 주어진 영역이 3차원상에, 이게 만약에 Z축이라고 하면 이런 속이 차 있는 반공입니다. 주어진 영역이. 가지고 반공의 중심이 밑면에서 8분의 3 높이에 있음을 보이라. 이제 중심의 정의 배웠죠? 그 중심의 정의는 이제 뭐 영역이 A라고 한다면, A라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고요. 이 중심의 정의가 정확히 무엇이랑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물리에서 무게중심 배우잖아요. 물리에서 무게중심은 그 질량 비율로 나눈 거죠. 점의 각 위치에다가 질량으로 가중치를 줘가지고 평균을 구한 게 그게 질량 중심이고 뭐 그런데, 여기서 중심이 질량 중심이랑 똑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가중치를 균일하게 줘서, 즉 A라는 영역이 있으면 A라는 영역의 밀도가 균일하다고 가정해가지고 질량 중심을 구하면 그게 여기 수학적으로 말하는 이 식이 됩니다.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중심의 높이가 뭐냐 물어봤으니까 X의 평균, Y의 평균 그런 건 계산해 볼 필요가 없긴 한데, 근데 계산도 쉽게 돼요. 왜냐하면 이 반공이라는 게 지금 원점 대칭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Z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Z축 대칭이니까 그 중심도 당연히 Z축 위에 있어야 돼요.
중심도 Z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 말은 X의 평균도 0, Y의 평균도 0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 논리는 그거랑 똑같아요. 함수가 원점 대칭이라면 뭐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한 건 항상 0이죠. 뭐 그런 논리를 쓴 거예요, 여기서. 지금 구하는 영역이 Z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평균을 구하면 그것도 Z축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둘 다 0이고 0이 그러니까 사소하지 않은 거는 높이밖에 없어요. 평균의 높이. 그래서 그걸 구해봅시다. 일단은 부피를 구하면 반공의 부피는 절반 곱하기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적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때 적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면좌표계 치환을 배우면 구면좌표계 치환에서도 이 적분을 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여기서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적분 계산할 건데 지금 주어진 영역이 Z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이용하려고 해요. Z축 대칭을. 그래서 위에 보면 푸비니 정리를 쓸 건데 푸비니 정리가 지금 적분을 할 때 만약 함수가 이렇게 다변수 함수인데 첫 번째 성분, 그러니까 첫 번째 K개의 성분이 있고 두 번째 n-K개의 성분이 있을 때 얘를 따로따로 적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얘를 적분할 때 XY에 대해서 먼저 할게요. 지금 적분 영역이 3차원 적분인데 3차원 적분 중에서 2차원을 먼저 따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기호로서는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X 벡터는 그러니까 dx 벡터로 쓴 게 dx dy 파트예요. 그러니까 x와 y에 대한 그 2차원 적분을 한 건데 이렇게 됩니다. 이걸 기하학적으로는 지금 0과 1을 여기다 쓴 게 Z축 0과 1에 대해서 0과 1의 각각의 Z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Z값에 대해서 뭐 Z값이 A라고 정했다면 Z는 A라는 그 평면을 생각해가지고 그 평면으로 단면을 자르는 거예요. 단면. 그럼 그 자른 단면을 AG라고 쓸 건데 그럼 단면이 이렇게 나오겠죠. AG가. 그럼 그 위에서 먼저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 위에서. 근데 그 위에서 보면 이게 사실 피적분 함수가 G에 대한 함수인데 그러면 단면인 XY 평면에서 적분을 하는 거는 상수함수의 적분이나 똑같죠. 상수함수의 적분이니까 그냥 그 적분 영역의 넓이를 구해주면 돼요. 근데 적분 영역의 넓이가 1이죠. 1의 넓이니까 그냥 파이 r제곱 해주면 이렇게 풀리고요. 그럼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써놓고 보면 어려워 보였지만 사실 잘 쪼개보면 대칭성을 생각해서 잘 쪼개보면 굉장히 쉽죠.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구한 적분을 부피로 나눠주면 8분의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게 처음에 볼 때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진짜 푸비니 정리를 되게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1학년 때도 그러고 사실 2학년 때도 그러고 그렇게 잘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푸비니 정리할 때 이 구간을 잘 쪼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적분식의 윗끝 아래끝을 보고 구간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또 구간을 보고 반대로 적분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분 윗끝 아래끝 쓰는 것과 구간을 찾는 것 이 두 가지가 쌍방향으로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영역을 적분으로 바꿀 때 변수 순서 맘대로 바꾸는 것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사실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보셔야 감이 오거든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계산을 다 뛰어넘었는데 그러니까 계산을 진짜
좀 어려운 문제들만 좀 해보고 나머지는 계산 안 해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직접 해보셔야 이게 좀 감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중간고사 이후로 그 여러분들 발표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발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 어떤 문제 발표하는지 제가 곧 배정을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실 분들은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퀴즈 있죠? 다음 주엔 퀴즈를 보니까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